안녕하세요. 책수련의 문샤인북스입니다. 인생의 30여 년을 주식시장에서 보낸 강방천 회장. 여러 경제위기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에서도 값진 산전수전 경험을 통해 성공한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그는 한마디도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기업과 오래 함께하라. 투자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주가만 바라보고 주가를 올릴 정보와 비법만 찾다가는 신경써 스트레스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치를 바라보고 상식과 생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세상의 좋은 기업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지 않을 뿐이죠. 오르고 나서야 그때 살 걸 하고 후회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인기 있는 기업보다 위대한 기업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기는 시간이 가면 사그러들지만 좋은 것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로 취임하면서 한국에 온 지 어느덧 7년이 됐고 대한민국의 금융문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주식전도사를 자처한 존리 대표가 있습니다. 강의를 여러 곳 다니면서 그들에게 인생 M포자가 아닌 주식으로 인해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리했고 주식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투자의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는 진료를 명확히 할 수 있겠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주식이라도 어떤 펀드 매니저는 팔고 어떤 펀드 매니저는 삽니다. 전문가도 판단의 기준으로 주식을 각자 사지만 모두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현명한 투자자일까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경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기업을 정말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존리 대표는 최근 경제독립운동 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 온 가족이 같이 한다. 둘,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다. 셋, 자녀들을 시험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넷, 노동자로만 머물지 말고 자본가가 되라. 다섯, 금융문맹에서 벗어나라. 여섯,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깨닫고 주식 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라. 일곱, 주식이나 펀드는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 단기 수익률에 집착해서 자꾸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8.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소비 대신 투자를 통해 행복을 찾아라. 9.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유지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멀리한다. 10.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을 널리 알려라. 주식 투자를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지치지 않고 미래로 계속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사업들을 직접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여러 시행착오도 겪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주식은 직접 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경영의 속속들이 챙기지 않아도 더욱이 자신보다 더 사업의 생리를 잘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신 경영을 해줍니다. 돈 버는 법을 아는 영리한 중국의 부자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돈을 잘 버는 데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자면서도 돈을 버는 것, 남들이 대신 벌어주는 것,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나의 꿈을 대신 이뤄주고 내 자산을 키워주는 수단이 바로 주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것이 행운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늘 소비를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선 소득이 필요하고 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노동을 기초로 한 근로소득, 돈을 투자해서 불리는 금융소득, 사업을 해서 얻는 사업소득 등이 있죠. 자본주의에는 여러 소득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여러 소득을 이용하지 않고 노동을 기초로 한 노동소득에만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은 금융문맹과도 같습니다. 금융문맹은 돈으로만 얽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에게는 돈이 생존수단으로 밖에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사고 주주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시대가 바뀌는 만큼 늘 바뀌겠지만 언제나 위대한 기업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의 말에 일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공부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며 다른 주식과 비교하며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치 투자입니다. 내가 선택한 기업 자체에 문제가 없고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잘 될 수밖에 없다면 지금 수익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지금 당장 몇 개월 후의 수익이 아닌 수년 후의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요동쳐도 결국에는 가치로 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치의 본질은 자신만의 원칙입니다. 기업을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는 가치들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있죠. 예측할 수 없는 주가 지수나 저점, 회복 시기, 경기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기업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지수 걱정할 시간에 어떤 기업과 함께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이득이죠. 이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위기엔 오히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차이도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고점을 찍을 때는 가치 투자자들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때는 나쁜 기업과 좋은 기업이 분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은 반드시 상승합니다. 가치의 본질을 구할 때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절대 개인적인 감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건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하면서 가치를 찾고 그것에 더해 생각과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야지 그때그때 감정대로만 살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인생에서도 피를 많이 봅니까? 주식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때그때 괜찮아 보이는 주식들을 사고 팔면서 주식이 위험하고 손해를 많이 보면서 욕하며 주식장을 떠나죠. 감각과 소문에 의지하지 말고 사실에 기반한 생각을 기들여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진리에 가깝습니다. 사실을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면 정확한 정보로 더 가치 있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사실과 상식에 대한 연결을 통해 더 큰 가치가 됩니다. 생각을 더하라는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에 대해 오를 거라 얘기할 때 수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가 난리다. 모든 자동차 회사는 반도체 없으면 안 된다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엄청 산다더라 라든지 조선업 앞으로 난리다 식으로 말이죠.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엔 경쟁 상대도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요와 경쟁은 항상 맞물려서 나오죠. 돈이 되는 곳은 어느 곳이든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가 잘 형성할 수 없는 조건과 기반을 갖춘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관점입니다. 주식은 단순히 내 돈을 늘려줄 수익 상품인지 아니면 기업과 함께할 동반자라는 관점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관점의 전자는 주가의 숫자를 보고 후자는 기업의 가치를 봅니다. 전부터 얘기했지만 주식은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가치를 보며 길게 보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주식에 대한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식은 자본주의를 이해한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노동으로만 소득을 올리는 것은 이 사회에서 죽을 때까지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노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요. 노동만이 아니라 자본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죠. 존니 대표는 투자의 대상을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선호하라고 말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통계를 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168%, 서울만 한정하면 252%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동기간 코스피 지수는 498포인트에서 2162포인트로 568.5%가 상승했고 삼성전자는 이 중 3354%가 올랐습니다. 이런 결과만 본다면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주식으로 얻는 수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왜 결과는 부동산이 좋았을까요? 바로 부동산은 장기로, 주식은 단기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투자는 긴 시간을 가질수록 유리합니다. 물론 좋은 기업이나 좋은 땅을 가졌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길게 보면 좋은 기업이나 땅을 보는 건 쉽죠. 짧게 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고 투자가 아닌 투기보다 돈을 거는 형식으로 하면서 돈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엔 오히려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낫겠죠. 부동산은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은 큰 목돈으로 시작을 하니 아무래도 크게 버는 경우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로 대출과 같이 돈을 최대한 끌어당겨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매일매일 투자가 가능하죠. 오히려 부동산보다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길게 보는 안목과 마음가짐만 있다면 말이죠. 부자는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보는 인내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샀다 팔았다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에 대해 얘기한다면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어떤 임팩트로 다가올까? 이러한 미래를 전망하는 분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전망에 대해 부합한 좋은 기업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것이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닌 기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기업이 문제가 없다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오히려 기업은 문제가 없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졌다면 더 나은 매수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기업의 가치보다 저평가일 때니까요. 주가는 시장에 의해 변동성이 심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에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변동성은 그저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에 의해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합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워런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런 말을 했죠. 만일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거라면 단 10분도 그것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말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할 것을 알고 그 기업에 투자했다면 10년은 기다리라는 말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알 수 없는 주가 흐름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할 기업이 잘 되고 있는가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주식은 기업과 동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은 사는 기술이지 파는 기술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팔아야 할까요? 첫째, 주가가 갑자기 과도하게 폭등할 때입니다. 회사의 가치가 10조 정도로 판단했는데 이해할 수 없게 100조 정도로 갑자기 올랐을 때입니다. 회사의 실질 가치보다 말도 안 되게 올랐을 때는 매도를 고려해도 좋을 것입니다. 둘째, 기업의 펀더멘탈이 달라졌을 때입니다.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회사의 미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경영진이 갑자기 바뀌면서 신뢰할 수 없는 경영을 한다거나 지배 구조가 심각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세상이 변했을 때입니다. 매입할 당시에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경쟁력이 유지되기 힘들 때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가 나타나서 이제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서 필름을 고집했던 코닥이란 회사가 그렇습니다. 넷째, 사고 싶은 더 좋은 주식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더 좋은 주식을 사기 위해 기존에 있던 주식을 팔 수도 있겠죠. 주식시장의 가격을 예측해서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기업을 보고 믿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변동성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든 높아지든 일일비하지 않을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만 합니다. 여윳돈이 아니면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요. 돈은 인생에서 전부가 아니다 란 소리를 하며 애써 돈이 없음을 외면하지는 않는가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돈은 불행으로부터 막아주고 역경으로부터 버틸 힘이 되어주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무엇을 하든 평안한 삶을 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은 행복의 기반이 되어주죠. 척박한 토지에서도 간혹 싹이 자라겠지만 아무래도 비옥한 토지보다야 잘 자랄 수 없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돈을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은 돈에 대한 지식이자 알고자 하는 것이지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외면할수록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없는 자는 돈이 생존의 방식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더 돈에 대해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돈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돈은 행복을 주지 않아 라며 얘기하겠지만 결국엔 작은 돈에도 집착하게 되죠. 돈이 없는 것은 원하지도 않으면서 돈 이야기는 꺼리는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존 리 대표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금융문맹인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철학을 가르쳐야 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습니다. 라고 말한 미국 연준 의장을 역임한 경제학자 앨런 그리스펀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거창할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간단한 금융 지식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찾아내고 일상에서의 실천력만 있으면 금융 문맹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흑수저는 웬만하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와 다릅니다. 존 리 대표는 주위를 보면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금수저들이 평생 쓰기만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부자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